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사회가 해마다 김원웅 광복회장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김원웅의 이상한 행태가 도를 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출신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원웅의 망나니 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가 더욱더 극악해지는 것은 과거의 그의 인생에 숨어있는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째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는 이렇게 이 한국 현대사의 중심 세력을 비난합니다. 지난 75년간 강고하게 형성된 친일 반민족 세력이 민족 공동체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어저께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한 기념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비판하는 강고하게 형성된 친일 반민족 세력의 줄기이자 중심이 어디입니까? 보수 집권 세력 아닙니까? 그의 논리로 따지면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그리고 이회창의 한나라당. 그는 자신이 친일 반민족의 줄기라고 매도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1972년 공채 당 사무처 요원으로 들어갔고, 대개 사무처, 당시만 해도 사무처 요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민정당에서는 청년국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맡았고, 2000년에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두 번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의 어떤 혜택을 받아서 감투를 쓰고 국회의원이 되고 출세를 하려고 했던 김원웅. 그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김원웅이 세상에 공개하는 이력서에는 자신이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그 부분은 싹 뺍니다. 이 세 당의 표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얄팍한 자기 인생 가리기. 이것이 김원웅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극악한 방법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안익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법입니다. 세상 모르는 김원웅. 제가 첫 번째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김원웅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이 좌파 세력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1번입니다. 친일 행위와 친일 인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역사에 적시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대상은 그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일제 때 높은 자리 관직을 받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독립군을 포함한 이 한반도 세력, 한반도 민족,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던, 아주 적극적으로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인물들, 전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던 사람, 이런 사람이 친일파여 친일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대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친일파와 친일 인생과 친일 행위는 다릅니다. 친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로 접어들면서 일제가 거의 광분에 빠져서 이 조선반도, 한반도 반도의 한국인들에게 일제에 부역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고 일제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일제를 찬양하는 시를 쓰고 한국인 조선 청년들로 하여금 일제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고무하는 글을 쓰고 국방 헌금을 내고 일제의 각종 선전 활동에 할 수 없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적인 형태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친일 행위를 불가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또 마찬가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일본 육사에 편입이 돼서 만주국의 소위가 됐던 것, 다카키 마사오,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또 서정주 시인, 그리고 김원의가 어저께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안익태 선생은 일제시대의 한국인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윤희상보다도 더 위대한 작곡가였던, 런던 필하모니의 상임 지휘자를 맡을 정도로 런던, 베를린, 헝가리, 평양에서 태어나서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1905년의 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안익태가 살아나간 세상은 일본이 지배하는 식민지 세상입니다. 대한제국, 한국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는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가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일제 마지막 30년대, 40년대에 유럽에서 뛰어난 음악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노래, 그 노래에 예로부터 올드랭 사인이라든가 이런 노래에 맞춰서 부른 작사, 애국가, 그 귀절이 합쳐져서 애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익태 선생이 일제 말기에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축하하는 음악을 작곡한 것이라든가, 김원의가 주장을 하는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 천황을 위한 노래도 작곡하고, 이런 것들은 그의 인생의 아주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1940년에 공식적으로 애국가로 채택한 안익태 선생의 노래, 그 노래를 안익태 선생의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애국가를 취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모르는 김원웅, 세상의 반쪽밖에 모르는 김원웅, 김원웅이가 김기현 의원이 표현하는 망나니 짓을 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69명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고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일 세력과 결탁했던 자기 인생을 부정하면서, 이게 좌파들, 김원웅이라는 인간형의 본질입니다. 감사합니다.